지금 1억 2천만 일본인들이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그 영상을 삭제하라. 한 엘리트 교사의 8분짜리 한국 영상이 일본 전체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조회수 2,400만, 댓글 17만 개, 그리고 단 하나의 절규. 30년간 깔보던 한국이 우리보다 100년 앞서 있었다. 참정당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했고 NHK는 24시간 특별방송을 시작했으며 일본 국회는 한국 따라잡기 특별법을 긴급 발의했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1억 2천만 일본인을 절망에 빠뜨린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오카모토 유키코입니다. 오사카 메이오 고등학교에서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죠. 그날 새벽 5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었어요. 유키코 선생님, 지금 당장 NHK 뉴스 보세요. 같은 학교 나카무라 선생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선생님 영상이 톱뉴스예요. 일본 전체가 난리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올린 영상이라니? 떨리는 손으로 TV를 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오사카 고교 교사의 한국 영상. 유튜브 470만 뷰 돌파. 일본 사회 격렬한 논쟁.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 조회수는 이미 500만을 향해 치솟고 있었고 댓글은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우리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날조다. 친한파의 선동이다. 29년간 거짓을 가르친 교사는 당장 파면하라. 아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아이도 한국에 보내고 싶어졌다. 극과 극의 반응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취재진들이 제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카모토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상을 올린 의도가 뭡니까? 매국노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밀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차로 뛰어들었죠. 학교 정문 앞은 더했어요. 취재진이 100명은 넘어 보였고 경찰까지 출동해 있었습니다. 학생들 등교 시간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취재진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죠. 간신히 교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떤 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키코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교감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무실을 가로질렀어요. 교장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위원회 간부 3명, 그리고 문부과학성 직원까지. 오카모토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올린 영상 때문에 일본 교육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문부과학성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우익단체들은 선생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문부과학성 직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부산 해운대 새벽, 200명의 한국 청년들이 해변을 청소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그 8분의 영상. 이 영상의 파급력을 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라. 그것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와 리모컨을 들었어요. TV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수백 명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키코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학생회장 타카하시 메이가 마이크를 들고 외치고 있었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플래카드를 들어올렸어요. 진실을 가르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지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장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문부과학성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사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들의 용기가, 그들의 지지가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영상이 일본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한일 관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모든 것은 일주일 전 우리가 한국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월 초 교직원 회의에서 시작됐어요. 올해 2학년 수학여행은 한국 서울과 제주도로 결정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한국이요. 왜 하필? 옆자리 선생님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저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29년 교직 생활 중 한국은 처음이었거든요. 유키코 선생님이 2학년 주임으로서 인솔 총책임을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불안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뉴스에서 본 반일 시위, 불매운동, 그리고 역사 갈등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게 됐어. 한국? 요즘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다던데. 괜찮겠어? 대학생 딸 사키도 걱정했어요. 엄마, 인터넷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택시도 안 태워준대.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아니야. 유튜브에 영상도 많아. 조심해야 해.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저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 수학여행 안전 수칙 20개조를 만들기 시작했죠. 1. 일본어로 큰 소리로 대화하지 말 것. 2. 우길기가 그려진 물건 절대 소지 금지. 3. 독도 관련 화재 절대 금지. 4. 역사 문제 언급 시 즉시 사과할 것.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아직 반일 감정이 있는 나라예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반에서 가장 똑똑한 타카하시 메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거 인터넷 가짜뉴스 아니에요? 메이, 무슨 말이니? 제 한국 온라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오히려 일본 문화 엄청 좋아해요. 그건 인터넷이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 만나면 다를 거야. 메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출발 일주일 전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질문이었어요.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고 현지 가이드와 함께 다닐 예정입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던데 아이들이 위안부 동상 같은 거 보면 충격받지 않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두 걱정과 편견이 섞인 질문들이었죠. 부교장 선생님도 저를 따로 불러 당부했어요. 유키코 선생님, 특히 조심하세요. 작년에 큐슈 지역 학교가 한국 갔다가 학생들이 돌 맞을 뻔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정말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별히 주의하시길.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불안했죠. 혹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본인을 싫어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9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불안한 수학여행은 처음이었어요.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일본 관광객 급감, 노제팬 운동 지속, 역사 교과서 왜곡 항해. 부정적인 기사들 뿐이었어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죠. 그냥 무사히 다녀오기만 하자.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공항으로 가는 아침,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유키코, 너무 걱정 마.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죠. 학교에 도착하니 학생 150명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 아이돌 볼 수 있을까요? 서울 명동에서 쇼핑하고 싶어요. 경복궁 정말 크대요. 학생들의 들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안전만 생각했죠. 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메이가 작게 한숨 쉬는 게 들렸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사카의 익숙한 풍경이 멀어져 가고 있었죠.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자, 모두들 조용히 질서 있게 움직여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 20명이 일본어와 한국어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저도 당황했고 학생들도 어리둥절해했죠.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행 가이드를 맡은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완벽한 오사카 사투리였어요. 어머, 오사카 사투리를. 네, 오사카에서 4년간 유학했어요. 메이오 고등학교 오신 거 맞죠? 정말 반갑습니다. 하은 씨는 29살,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우리 공항 직원들이 특별히 환영 인사를 준비했어요. 일본 수학여행단이 오랜만이라 모두들 기뻐하고 있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우리 학생 중 휠체어를 탄 쿠타가 있었는데 공항 직원 5명이 즉시 달려와 도왔어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무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쪽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메이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거대한 화면에 우리 학교 이름과 환영 메시지가 5개 국어로 표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얀 로봇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오 고등학교 여러분. 인천공항 안내 로봇 에어스타입니다. 완벽한 일본어였어요. 와, 로봇이 말해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로봇 주위로 모여들었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로봇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즐거워했죠. 선생님, 이 로봇 일본보다 더 첨단적인 것 같아요. 한 학생의 말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홀로그램 안내원, 자동 통역 시스템, 심지어 가상현실 한국 문화체험관까지.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는데 즉시 젊은이 3~4명이 달려와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유키코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한데요. 부담임 다나카 선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알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공항철도를 타러 가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역 직원이 우리를 보자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까지는 43분 걸립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전철 안도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탔고 노약 좌석은 비어 있었죠. 선생님, 한국 지하철이 도쿄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메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하은 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쪽이 한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도시의 중심이에요. 학생들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구경했어요. 우와, 정말 현대적이다. 도쿄랑 비슷한데 뭔가 더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고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활기차고 첨단적인 도시였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사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여기가 정말 기차역이에요. 학생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29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현재의 한국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첫날부터 모든 게 예상과 달랐다. 한국은 내가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죠. 호텔에서의 첫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눈이 떨어졌어요. 시차가 없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죠. 낯선 환경 때문이었을 거예요. 산책이나 해야겠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강이 가까이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때였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 둔치에 200명은 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모두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청년 한강 지킴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도 우리 한강을 깨끗하게 만들어 봅시다. 한 청년이 마이크를 들고 외쳤어요. 네. 우렁찬 대답과 함께 젊은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어떤 이들은 집게를 들고 한강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죠. 저기요,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20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일본에서 온 교사입니다. 아, 일본 분이세요? 새벽부터 산책하시네요. 청년이 밝게 웃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더니 청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새벽에 모여서 한강 청소를 해요. 매주요? 자발적으로? 네.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 한강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이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습관이 됐어요. 깨끗해진 한강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그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시우야, 할머니들 오셨어. 멀리서 할머니 10분 정도가 걸어오고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이다. 청년들이 달려가 할머니들을 맞이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청년들. 고맙다. 알고 보니 한강 근처에 사는 독거노인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청소 후 이분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게 전통이 됐다고 했죠. 할머니, 오늘 저희가 김밥이랑 커피 준비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해주면 어떡해. 청년들이 준비한 돗자리에 할머니들을 모시고 앉았어요. 그리고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 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선생님도 같이 드실래요? 청년이 제게도 김밥을 건넸어요. 아니,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드세요. 한국 왔으니 한국 인심도 느껴보셔야죠. 따뜻한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김밥 때문이 아니라 이 청년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기,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요. 일본에도 우리 활동 알려주세요. 청년회장이라는 강시우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서울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환경도 지키고 어르신들도 돕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죠. 학교나 정부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는 우리가 가꿔야죠. 또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놀라운 장면을 또 목격했어요. 자, 오늘 수고하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 박수.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에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더 수고하셨죠. 청년들도 할머니들에게 인사했고요. 그 순간 한강에서 아침 조깅을 하던 시민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모습. 저는 이 모든 걸 영상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회사원이 시각장애인을 도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자연스럽게요. 일본은 언제부터 타인에게 무관심해졌을까? 호텔 방에 돌아와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봤어요. 청년들의 밝은 표정,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 시민들의 격려. 이 영상을 일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침 식사 시간에 메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아까 창문으로 봤어요. 한강에서 뭔가 촬영하시던데. 응, 놀라운 걸 봤어.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메이의 눈이 커졌어요. 와, 일본 학생들은 학교 청소도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은 것 같아. 그날 오후 일정은 서대문형무소였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죠. 일본인으로서 그곳을 방문한다는 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학생 여러분. 오늘 안내를 맡은 김민석입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담담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숨을 멈췄어요.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로 사용됐던 건가요? 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실제 사용됐던 도구들입니다. 해설사가 담담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받은 고문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는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어디선가 한국어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 고등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견학 온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우리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강현우라고 해요. 서울외고 2학년이에요. 저는 타카하시 메이입니다. 메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움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현우의 성숙한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해설사 김민석 씨가 우리를 지하 고문실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나이 18세였죠. 18세요? 우리랑 같은 나이.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한국 학생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순국하셨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우리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외로 나가니 사형장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처형당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메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메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150명 전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때였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죄가 아니에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현우가 메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과거를 기억하되 미움으로 살지는 말자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희망이네요. 이게 진정한 화해지.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저는 독립운동가의 손자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본을 용서하되 역사는 잊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지. 메이가 할아버지께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한다. 형무소를 나오면서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인스타그램 해요? 네. 아이디 알려주세요. 순식간에 한일 학생들이 SNS 친구가 되었죠. 다음에 일본 가면 연락할게요. 저희도 또 한국 올게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사죄하는 우리 학생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한국 학생들. 박수치는 시민들. 이 모든 게 제 카메라에 담겨 있었죠. 선생님, 저 오늘 많은 걸 느꼈어요. 메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만 배웠는데 그 이면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래, 역사는 여러 면이 있어. 한국 친구들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다니.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어땠어요? 충격적이었지만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친구들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과거를 직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학생들이 하루 사이에 성숙해진 걸 느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선생님, 오늘 일본 친구들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제주도로 향하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르기로 했어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었죠. 학생들도 저도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선생님, 꼭 가야 하나요? 한 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이것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야. 박물관 앞에 도착하니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서대문형무소에서 만난 현우와 한국 학생들이었죠. 우리도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일 학생들이 함께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요. 전시실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14세, 15세, 13세. 메이가 자료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어렸네요. 그림과 사진, 증언 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말을 잃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그때였어요. 학생들.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94세예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실제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일본 학생들이 왔다고 해서 나왔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할머니, 메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학생들이 흐느꼈어요. 그때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메이에게 다가가셨죠. 일어나, 얘야. 할머니가 메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미래를 바꾸는 거야. 할머니가 메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할머니는 너희를 용서해. 그 순간 박물관 안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한국 학생들도, 직원들도, 다른 관람객들도 모두 울고 있었죠. 할머니는 평생 일본을 원망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할머니가 우리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실을 알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대신 약속해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 네, 약속할게요. 학생들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친구하자. 친구요? 그래. 할머니랑 친구. 너희들이 할머니의 마지막 친구들이야. 현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요. 그래. 너희 젊은이들이 희망이야. 할머니가 다시 휠체어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꼭 보여드릴게요. 메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종이학이었어요. 이거 할머니가 매일 접는 거야. 평화를 기원하면서 할머니가 메이에게 종이학을 건네셨어요. 너희 학교에 가져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학생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 할머니께 편지 쓰고 싶어요. 저도요. 할머니 생신 때 다시 오고 싶어요. 한국 학생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함께 평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현우의 제안이었어요. 좋아요. 한일 청소년 평화 선언문도 만들고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자.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다를 거야. 버스 안에서 메이가 제게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일본 돌아가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고 싶어요. 무슨 발표? 오늘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요. 좋은 생각이야. 창밖으로 제주도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죠. 와, 정말 예쁘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또 다른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도 고등학생들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제주도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3박 4일의 여정이 반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죠.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제주도 첫째 날, 우리는 제주중앙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일본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체육관에 제주 학생들 200명이 모여 있었어요. 환영식이 시작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제주 학생들이 일본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완벽한 일본어 발음이었죠. 와, 감동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메이가 앞으로 나가서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환영식이 끝나고 조별로 나뉘어 교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인스타그램 교환해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순식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서로를 팔로우했어요. 한 제주 학생이 제안했어요. 우리 실시간 방송 해볼까요? 한일 학생 교류 현장 중계. 좋아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시작하자 시청자가 몰려들었어요. 와, 한일 학생들이 함께. 평화의 시대다. 너무 보기 좋아요.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시청자가 3,000명을 넘어서자 학생들이 더 신이 났어요. 우리가 미래예요. 과거는 과거. 우리는 친구. 한일 학생들이 함께 외쳤어요. 점심시간, 제주 학생들이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제주 전통 음식 체험해보세요. 흑돼지 구이와 전복죽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일본 음식도 준비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미리 준비한 일본 과자를 나눠줬어요.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희 학교 생활은 어때? 일본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해. K-팝 아이돌 중에 누구 좋아해? 국경을 넘어 10대들의 공통 관심사로 대화가 넘쳤어요. 오후에는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었어요. 제주 바다 정말 예뻐요. 일본 바다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걸으면서 학생들이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 찍자. 우정샷. 한일 학생들이 뒤섞여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한 제주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하자. 무슨 프로젝트? 한일 청소년 유튜브 채널. 우리가 직접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대박, 좋아. 그 자리에서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명은 한일 프렌즈로 정했죠. 첫 영상 주제는 편견을 깨다였어요. 일본에 대한 편견 베스트 5, 한국에 대한 오해 탑 10. 서로의 편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촬영하면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일본 사람들 다 사무라이 정신 있는 줄 알았어. 한국 사람들 매일 김치만 먹는 줄 알았어. 편견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죠. 저녁, 작별 시간이 다가왔어요. 벌써 헤어져야 해요. 내일 서울 가야 해서. 아쉬워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꼭 연락해. 일본에도 놀러 갈게. 우리도 또 올게요. 포옹하고 눈물 흘리는 학생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버스에 오르기 전 제주 학생들이 깜짝 선물을 줬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수제 팔찌였어요. 한일 우정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메이가 울먹이며 팔찌를 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제주 학생들이 끝까지 손을 흔들어 줬어요. 또 만나. 사랑해.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제주 학생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한 학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왜 서로를 미워했을까요? 그 질문에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학생들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와, 우리 유튜브 영상 조회수 10,000뷰 넘었어요. 댓글도 대박이에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교류가 진짜 필요했어. 미래에 희망이 보인다. 어른들이 배워야 할 모습. 그날 밤, 제주 학생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우리 내일 공항에 배웅 나갈게. 정말 고마워.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생 이어질 우정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던 명동 자유시간이었죠. 3시간 후에 이곳에서 만나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네. 학생들이 신나게 흩어졌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기로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선생님, 메이가 없어졌어요. 같은 조였던 학생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심장이 쿡쿡 내려앉았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구경하다가 잠깐 다른 층 간 사이에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저는 뛰쳐나갔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학생이 사라지다니.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화장품 가게에 도착하니 우리 학생들이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화장실도 가봤고 다른 층도 다 확인했어요. 점점 패닉이 왔어요. 그때 하은 씨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명동 상인회에도 연락할게요. 5분도 안 돼 경찰이 도착했어요. 학생 사진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경찰이 즉시 무전을 쳤어요. 명동 전 지역에 일본 여학생 실종 알림 발령.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명동 전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일본인 여학생 타카하시 메이 양을 찾습니다. 17세, 단발머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반복됐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학생 잃어버렸다고? 우리도 찾아볼게. 저쪽은 내가 볼 테니 이쪽 확인해. 순식간에 수십 명이 메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전원 나가서 찾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야. 옷가게, 음식점, 액세서리 가게. 모든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 수색에 참여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명동 상인들이 나서면 못 찾을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외국인 학생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분이 지났어요. 학생들도 울기 시작했고, 저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됐어요. 그때였어요. 찾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메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20대 한국 여성 2명이 있었죠. 메이. 저는 달려가 메이를 안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메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옆에 있던 한국 여성이 설명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이 학생을 발견했어요. 길을 잃고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메이는 화장실을 찾다가 건물 밖으로 나갔고 다시 들어오려다 길을 잃은 거였어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고 한국어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마침 방송 들려서 바로 데려왔고요. 2 여성은 대학생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주변에 모였던 상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찾았구나. 고생했어. 학생. 한 할머니가 메이에게 다가와 빵을 주셨어요. 놀랐지? 이거 먹고 힘내. 메이는 한국말을 몰랐지만 마음은 알 수 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인사했죠.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메이에게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놀랐을 텐데. 이거 선물이야. 우리 가게에서 잃어버렸으니 책임감 느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경찰관도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빨리 찾았네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특히 명동은 더욱 그렇죠. 그때 한 상인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명동에 온 손님은 우리가 지킨다. 그게 명동 상인의 자부심이야.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도 감동해서 울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저도 상인들에게 계속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외국 가서 어려움 겪으면 도움받고 싶잖아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무서웠는데 한국 사람들 덕분에 메이가 아직도 벅차 있었어요. 일본에서였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섰을까요? 한 학생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런 것 같아요. 남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 맞아요. 한국은 아직 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편집했어요. 메이를 찾기 위해 나선 상인들, 도와준 대학생들, 따뜻한 위로.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마지막 날 저녁,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거예요. 학생들이 긴장하면서도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선생님, 한국 가정이 어떨까요?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 저는 메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 가정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40대 부부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저는 박진수고, 이쪽은 아내 김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일본식으로 인사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일본 학생들 온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너무 맵지 않게 했으니 걱정 마세요.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전,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한국 가정식이다.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희 아들도 고등학생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죠. 정말요? 저희도 K-팝 좋아해요. 그때 고등학생 아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일본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우와, 발음 좋은데요? 금세 학생들끼리 친해졌어요. 김서영 씨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보실래요?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 가셨죠. 사진 속엔 일본 대학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일본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아버지를 도와준 일본 교수님이 계셨대요. 한국 학생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챙겨주셨다고요. 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박진수 씨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역사는 기억해야 하지만 미움을 대물림할 필요는 없죠. 우리 세대가 화해하지 못하면 너희 세대도 계속 싸우게 될 거야.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한국 전통차 드셔보실래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깊어졌어요. 선생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박진수 씨가 제게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면 달라져요. 그때 아들이 기타를 가져왔어요. 일본 노래 하나 연주해 드릴게요.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연주하자 학생들이 따라 불렀어요. 이번엔 우리가 K-팝 춤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일어나 BTS 춤을 췄어요. 와, 잘 춘다.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불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김서영 씨가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을 집에 재우고 밥을 해주고 가족처럼 대하는 것.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서영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푹 잤어요. 아침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였어요. 한국 아침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아쉬워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 엄마 아빠 같아요. 메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김서영 씨가 메이를 안아주셨어요. 언제든 또 와. 우리 집은 너희들에게 열려 있어. 박진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차에 오르기 전 메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어 배울 거예요. 그리고 꼭 다시 올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학생들은 조용했어요. 아쉬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선생님, 이번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잃어버린 걸 한국에서 찾은 것 같아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일주일 동안 찍은 영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공개하면 논란이 될 거야. 특히 서대문영무소에서 학생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 장면. 일본에서는 분명 큰 파장이 일 거예요.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죠. 유키코,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어?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정말. 뉴스에서는 반일 감정이 심하다던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강에서 새벽 청소하는 청년들. 매일을 찾아 나선 명동 상인들. 할머니의 용서.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응.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죠. 8분으로 압축하기로 했어요. 첫 장면 한강 새벽. 200명의 청년들 우리 도시니까 우리가 지켜요. 둘째 장면 서대문영무소. 무릎 꿇는 일본 학생들 과거는 과거.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요. 셋째 장면 위안부 할머니의 포옹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친구가 되자. 넷째 장면 메이 실종 사건 온 동네가 나선 수색. 명동의 손님은 우리가 지킨다. 다섯째 장면 한국 가정의 따뜻함. 언제든 또 와. 우리 집은 열려 있어. 마지막 장면 한일 청년들의 약속. 우리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때 메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영상 편집하고 계세요? 응. 고민 중이야. 꼭 올려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하지만 논란이.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메이의 말이 맞았어요.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것, 한국에서 찾다. 그리고 설명란에 썼죠. 29년간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현재의 한국을 몰랐습니다. 편견의 렌즈를 벗고 본 진짜 한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어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죠. 영상을 공개하려 합니다. 동의하나요? 즉시 답변들이 왔어요. 찬성이요. 꼭 올려주세요. 일본이 변해야 해요. 새벽 2시, 저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8분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죠. 핸드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어떤 반응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어요. 적어도 진실을 보여준 건 후회하지 않아. 다음 날 새벽 5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폭풍의 시작이었죠. 유키코 선생님,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NHK 아침 뉴스톱으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오사카 고교 교사의 충격 영상. 일본 사회 뜨거운 논쟁. 핸드폰을 확인하니 미친 듯이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댓글은 이미 3만 개를 넘어섰죠. 매국노다. 당장 교단에서 내려와라. 일본의 수치를 드러낸 배신자. 친한파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바보 교사.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도 한국에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정문 앞이 전쟁터였어요. 우익단체 회원 50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었죠. 매국 교사 오카모토를 파면하라. 왜곡된 역사 교육을 중단하라. 반대편에는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었어요. 오카모토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교육자를 보호하라. 경찰이 양쪽을 갈라놓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간신히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카모토 선생님, 교육청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청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의 영상으로 인해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육차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학생들의 자발적인, 그것을 영상으로 공개한 건 선생님의 판단입니다. 그때 한 관료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 시각 조회수 500만. 일본 트위터 실시간 1위입니다. 문부과학성 장관께서도 보고받으셨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일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직에서 물러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진실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그래서 더욱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중압감 속에서 회의가 끝났어요. 학교로 돌아오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유키코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외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이를 비롯한 수학여행 참가 학생들이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학부모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여행 다녀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웃을 돕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게 진정한 교육 아닙니까? 언론도 몰려들었어요. 학생 여러분, 한국은 정말 영상처럼이었나요? 메이가 당당히 답했어요. 네. 오히려 영상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편견 속에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우리 학교가 메인으로 다뤄졌어요. 오카모토 교사 논란, 학생과 학부모는 전폭 지지. 집에 돌아오니 협박 전화가 쏟아졌어요. 일본을 욕되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네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유키코, 너무 위험해. 잠시 피해 있는 게. 아니야. 도망치면 안 돼.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놀랍게도 문부과학성 장관실이었어요. 오카모토 선생님, 내일 장관님을 만나러 오세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문부과학성으로 향하기 전에 학교에 들렀어요. 놀랍게도 정문 앞에 학생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가 선생님 곁에 있어요. 메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태블릿을 보여주는데 온라인 청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카모토 유키코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서명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전국의 학생들이 서명하고 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한국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런 선생님이 더 많아져야 해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오카모토 선생님, 우리 학교는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위원회의 압력이 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문부과학성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었죠. 한일교육교류협의차 방문했습니다. 장관실로 들어가니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카모토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장관의 말에 놀랐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달았죠. 장관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딸도 영상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않냐고. 장관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진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희도 일본 학생들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참에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오카모토 선생님이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요? 네.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자문위원을 맡아주세요. 믿을 수 없었어요. 파면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다니. 학교로 돌아오니 축제 분위기였어요. 선생님이 해내셨어요.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그날 오후 특별 전교 집회가 열렸어요. 체육관에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까지 모였죠.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정을 배웠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새벽 청소하는 청년들, 메이를 찾아준 상인들, 용서해준 할머니.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한 학부모가 일어났어요. 제 아버지가 전쟁 경험자입니다. 늘 한국을 미워하셨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다고. 이웃을 돕고 함께 살았다고.
다른 학부모도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여행 다녀와서 매일 아침 동네 청소를 해요. 한국 학생들처럼 하고 싶대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선생님, 영상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화제래요. 한국 뉴스를 보니 우리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었어요. 일본 고교생들의 진정한 사죄와 한국 시민들의 따뜻한 화해. 댓글들도 훈훈했어요. 일본 학생들 정말 순수하네요. 이런 교류가 많아져야 해요.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요. 남편도 말했어요. 유키코, 너가 옳았어. 진실은 불편해도 필요한 거야. 그때 메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일본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링크를 보니 전국 각지에서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17개연이 동참하기로 했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역사 스터디도 만들어지고 있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셔서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해낸 거야. 미래를 바꾸는 건 너희들이야.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소환됐어요. 오카모토 유키코 선생님의 영상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죠. 방청석에는 언론인,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있었어요.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8분간 제 영상이 상영됐어요. 한강의 청년들, 형무소의 눈물, 할머니의 용서. 상영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어요. 이 영상이 일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은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반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었죠. 야당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한국에서 발견했다니. 맞습니다. 공동체 정신, 이웃사랑. 우리도 복원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그때 한 의원이 자료를 들었어요. 영상 공개 후 일주일간의 통계입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 400% 증가, 한국 여행 문의 300% 증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이 500% 늘었다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위원장이 정리했지만 박수는 계속됐죠.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때 메이가 손을 들었어요. 방청객 발언은 원칙적으로. 잠시만 들어주세요. 메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이번 여행의 참가자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고민하다가 허락했어요. 5분만 드리겠습니다. 메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미개하고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었습니다. 메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분은 94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저희를 용서하고 친구가 되자고 하셨어요. 이분들은 명동 상인들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100명이 넘게 나와서 찾아주셨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죄한다고 일본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또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위원장도 막지 않았죠. 한 의원이 일어났어요.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쟁 때 한국에 계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 사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재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역사 교육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시간의 회의가 끝날 무렵 위원장이 정리했어요. 오카모토 선생님의 영상은 분명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회의장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우리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국회,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합의 오카모토 교사의 용기가 일본을 바꾸다. 집에 돌아오니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복순 할머니였죠. 선생님, 뉴스 봤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네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 할머니의 용서가, 학생들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메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일본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전국에서 한국을 제대로 알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일본 전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먼저 17개 현 교육청이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오카모토 선생님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도쿄, 교토, 후쿠오카, 전국에서 연락이 왔죠.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한일 역사 바로 알기 스터디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회원이 2만 명을 넘어섰어요. 어느 날 와세다 대학에서 초청이 왔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강연을 간절히 원합니다. 500석 강당이 가득 찼어요. 대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군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2시간을 넘겼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과거사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정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진지한 질문에 희망을 봤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무슨 프로젝트?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청소를 해요. 한국 청년들처럼요. 이미 도쿄에서만 10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시작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 학원들도 북새통이었어요. 등록 대기자가 6개월치 밀려 있어요. 한 학원장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특히 장년층이 많아요. 제대로 된 한국을 알고 싶다고들 하세요. 방송국들도 앞다퉈 한국 특집을 편성했어요. 진짜 한국을 가다. 한국에서 배우는 공동체 정신. 한일 청년. 미래를 말하다. 그 중에서도 NHK 다큐멘터리가 화제였어요. 우리 학생들의 여행을 밀착 취재한 60분짜리 다큐였죠. 방영 후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어요. 60년 동안 한국을 미워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내 손자를 꼭 한국에 보내고 싶다. 일본도 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일 청소년 교류 예산을 10배 늘리겠습니다. 총리가 직접 발표했어요. 미래 세대가 편견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화답했어요. 일본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양국이 함께 한일 청소년 평화 캠프를 만들기로 했죠. 첫 캠프에 우리 학교가 선정됐어요. 메이오 고등학교가 변화의 시작이었으니 당연합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이번엔 한국 친구들을 우리가 초대해요. 메이가 제안했어요. 우리도 일본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김복순 할머니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94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가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간 날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일본 땅을 밟네요. 하지만 이번엔 미움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메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예쁜 메이, 잘 있었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일본 언론은 이를 역사적 화해라고 보도했죠. 변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엔 한일 교사 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서울 코엑스에는 양국 교사 1000명이 모였어요.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제 발표 제목이었어요. 6개월 전, 저는 편견 가득한 교사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 한국 여행이 저를 바꿨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한국 교사 한 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카모토 선생님과 학생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점심시간 뜻밖의 재회가 있었어요. 선생님, 작년에 만났던 현우와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저희도 포럼 자원봉사 왔어요. 그들은 한일 청년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회원이 벌써 5,000명이에요.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김복순 할머니를 다시 뵙는 거였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할머니, 메이와 우리 학생들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내 이쁜이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메이가 앨범을 펼쳤어요. 일본에서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 학생들이 쓴 편지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한일 청년 10,000명이 교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메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가 내 소원을 이뤄줬구나. 무슨 소원이요? 한일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 미래 세대가 친구가 되는 것.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행복해. 너희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병원을 나와 서울 시내를 걸었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이제 서울은 낯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안내할게요. 학생들이 신나게 서울을 소개했어요. 여기가 핫플레이스예요. 이 카페 디저트 정말 맛있어요.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저녁에는 한강에서 치맥 파티를 했어요. 건배, 한일 우정을 위하여. 한강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새벽에 봤던 청년들. 그들이 보여준 우리 도시니까라는 정신이 이제 일본에도 퍼지고 있었죠. 선생님, 올해는 더 큰 행사예요. 현우가 제안했어요. 한일 청년 1,000명이 모여서 축제하는 거예요. DMZ에서 평화 콘서트도 하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그들의 밝은 모습에서 희망을 봤죠.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 젊은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메이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장래희망을 바꿨어요. 그래. 뭘로? 외교관이요. 한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야.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처럼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6개월 만에 다시 온 한국. 변한 건 한국이 아니라 나였다.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29년간 해왔던 똑같은 일본사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입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칠판에 큰 글씨로 썼어요. 질문하는 교실. 앞으로 우리 수업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이게 전부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함께 찾아봅시다.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 자매학교와 실시간 화상 수업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서울고등학교입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 학생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양국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아, 그런 관점도 있군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과 후에는 특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일 미래 만들기. 메이가 회장을 맡았죠. 매주 금요일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한국어 공부, 역사 스터디. 그리고 오늘은 김치 만들기 배워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가르쳐줬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배웠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희도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처럼 우리 동네를 우리가 가꿔요.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50명이 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놀라워하셨죠. 요즘 젊은이들이 달라졌네. 3개월 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오카모토 선생님, 우리 학교가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전국에 우리 교육 방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한 변화가 일본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학생들이라는 걸.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어른들을 움직인 거죠. 학기 말 학생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체육관에 전교생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역사가 아니에요. 메이가 대표로 말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편견을 깨는 지혜, 그리고 화해하는 마음이에요.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친구가 100명이에요.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가요. 한국 대학으로 유학 갈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29년간 교사로 살았지만 이제야 진정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지금까지 오카모토 유키코 선생님의 8분 영상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교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 어떻게 일본 전체를 뒤흔들고 두 나라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어주었는지 보셨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지켜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일본 사회에 던진 파문. 여러분도 혹시 편견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증오가 아닌 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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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